여기는 주식오락실, 저는 주식오락실의 황윤기입니다. 저희 주식 오락실에는요, 답답했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퀘스트 깨듯이 스트레스 풀면서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갖고 있는 종목명, 평단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오락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주식오락실에는요, 오늘 체스님 그리고 지피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뜨거운 활약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넥스트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뜨거웠는데 넥장에서도 장 초반부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삼성단으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최스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책이 뭐 100조 규모로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대주주인 삼성물산 또 삼성생명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수급이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책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지속성을 가질 만큼 이 상승의 지속성을 부과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단발성 상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중심을 잡게 해주는 이슈거든요.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투심과 함께 반도체 쪽에 대한 산업 이슈가 만들어져야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거지. 단순히 주주 환원책 크게 하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올라갈 만한 상승 재료로 연결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삼성그룹주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단발성 상승이 오히려 대려 조정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주주 환원책이란 이슈 하나만 보고 들어갈 거면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길게 보는 전략보다는 줄 때 먹는다 느낌으로 약간 짧게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산업에 대해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쪽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또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라던가 이슈 공백기를 활용한 종목군들이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기술투자라던가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슈 공백기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사이의 변동성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또 이제 잭슨홀 미팅까지 마무리된 다음부터는 이슈 공백기 때 움직였던 그런 테마들이 있죠. 대북주라던가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변동성 컸던 거, 돌발 이슈 성격으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되려 낙폭을 키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넥장 투자 전략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변동성들은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장의 보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님, 우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상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자, 근데 이 삼전 닉스의 수급 쏠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코스닥 800선은 지지를 해주면서 끝이 났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오늘 조정 같은 경우는 사실 추세선 하단을 한번 확인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그래도 코스피는 좀 잘 버텼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번 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했던 6,500선 그 추세선 하단 부근을 만나고 왔고요.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개별 호재 가지고 이 양 종목이 버텨주면서 낙폭을 축소한 거지 사실 오늘 코스닥의 자금이 다 빠져나와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5월, 6월과 같은 수급 쏠림이 나온 건가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코스닥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야? 라고 느끼시겠지만 어제 코스닥 왜 올랐죠? 제약바이오가 너무 미쳐 날뛰었죠. 모더나의 임상 성공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로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움직였는데 사실 모더나가 잘한 거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막 그렇게 올라갈 만큼은 아니거든요. 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지만 단기적으로 그게 상승 동력이 되기보다는 뭐 이 반사이익이 먼 미래까지 해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순간적인 상승폭이 어제 너무 컸어요.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또 제약바이오는 뭐죠? 코스닥의 메인 섹터입니다. 코스닥의 메인 섹터인 제약바이오가 흔들리니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같이 출렁거린 거죠. 뭐 실질적으로는 뭐 국채금리가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해가지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심해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좀 코멘트를 드리면 지금 다들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어. 이거 시장의 위기야, 위험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왜냐하면 보통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으니까 국채금리가 먼저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게 과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돼서 국채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가? 우린 여기에 좀 의문을 가져야 돼요. 보통은 이게 맞겠지만 사실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이유가 뭐죠? 국제유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뭐 그거 말고는 없는데 뭐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전고점을 돌파했다거나 과거에 박스권을 회귀했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라인. 국제유가는 75불과 90불 사이의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지금 박스권 상단 혹시 뚫었나요? 뭐 주요 저항을 돌파했거나 뭐 7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져서 이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심지어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시작 기대에 부합하거나 좋게 나온 상황이고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고용이 좀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줄여놓은 상태예요. 뭔가 새롭게 나온 경제 지표가 금리 인상을 가리키거나 이랬다라면 이런 국제 유가의 최근 단기 상승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진짜 금리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조정을 줬다라고 하면 이해 갑니다. 근데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건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아니지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탄탄한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을 했고 그 회사채에서 생각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사려던 그 수요가 회사채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 국채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떨어진 거고 수요가 떨어져요. 그럼 나라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국채를 안 사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자라도 많이 주자. 수익률이라도 높이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느낌으로 그런 관점으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거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시장이나 여러 방송이나 매체들에서 말하고 있는 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기술주의 매수세를 축소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채 때문에 지금 국채 수요가 떨어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라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크게 우려를 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시장의 조정은 그냥 약간 이번 주 이슈 공백기를 활용해서 추세선 하단을 만나는 건강한 조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코스피는 그래도 강한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느끼겠지만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 확실히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더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스닥 쪽이 먼저 8월 초반부터 움직이면서 7월 말 8월 초부터 움직이면서 하락 추세를 바꿨거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잘 따라오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드디어 수급 분산이 되나? 코스닥의 시장이 다시 열리는 건가? 이런 기대가 날 만큼 코스닥이 먼저 움직였고 코스닥은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간중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름 상승의 절반 조정 주고 다시 고점 올리고 절반 조정 주고 고점 올리고 나름의 추세선 하단을 다지면서 코스피는 올라갔거든요. 그에 반면에서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부터 올라가는 데까지 큰 조정 없이 한 번은 올라갔어요. 코스피는 중간중간 쉬었는데 코스닥은 쉬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을 때 박스권이 될지 우상향이 될지 이건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뭐가 됐든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추세선 상단과 추세선 하단 양쪽이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현 시점에서 코스닥이 추세선 하단선을 만들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코스닥 조정은 그 추세선 하단을 만나기 위한 조정인 거지 이 하락 추세로 다시 재진입하는 그 정도 조정이라고 아직까지는 볼 근거가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60분봉, 120분봉 차트를 봤을 때 보셔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지켜줄 자리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정배열되는 과정 속에서 딱 조정줄 자리까지만 눌린 거라 오늘의 조정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코스닥 힘없어. 역시 코스닥은 답 없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코스피 대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선 하단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정이고 이 하락의 근거를 들먹이는 국채금리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국채금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는 점들 또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 게 아무 이슈는 없는데 그냥 코스닥 무너진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의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이 흔들렸으니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수급 쏠림이라는 현상보다는 자연스럽게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조정 다소 아쉽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번 주는 이슈 공백기였고 추세선 하단을 만나기 위한 건강한 조정인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포인트 정도 이 정도 자리를 딛고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코스닥이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한 890포인트 정도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89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다만 그 자리에서 자리 싸움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그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그때부터 950포인트, 뭐 더 나아가서는 105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는 거고 890포인트, 900포인트를 제대로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800포인트와 90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산업 이슈 하나 보고 오늘 내 종목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내 종목 차트의 지지선이 어디지? 저항선이 어디지? 이걸 공부하기보다는 시장 지수의 저항과 지지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종목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게 훨씬 좋아요. 즉 내가 왠지 종목이 더 갈 것 같아. 내가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데 왠지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코스닥 지수가 890포인트 정도 오면 여기가 코스닥 저항이거든요.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어차피 2차 전지 또 빠져요. 아무리 차트가 좋아 보여도.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 뭔가 무서운 자리에 왔다라고 하더라도 반등 자리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추종하는 종목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던가 종목의 차트라던가 산업의 이슈에 주목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약간 시장 지수 차트를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추세선 하단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건강한 조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890선을 돌파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삼전 닉스도 개별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 쏠림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